멘탈이 저희 애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틀면은 우리 애가 방으로 도망가요. 그게 진짜로 나오는 줄, 진짜 총 자기한테 쏠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냥 끄면 끝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멘탈이 약할 때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 사실은요, 완전히 내가 여기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야. 언제든지 내가 끌 수 있어. 그런 자유가 나한테 있어. 이건 뭐 끝난다 그래서 나한테 별일 안 생겨. 정말 이런 아주 큰 관점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 힘듦을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V 끄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애는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푹 빠지니까. 삶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요. 내 선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 대부분 선택권은요, 사실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그만두는 거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선택은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딱 한 발자국만 떨어져 보는 거야.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애가 고통이라는 그 화면 속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모컨을 들고 삶을 보고 있는 관찰자로 인식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소음 중단 버튼. 어떤 통제 가능성이 인간의 스트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게 환경심리학이라는 분야의 연구라고 해요. 1970년대 막 이럴 때예요. 도시화가 되니까 소음 스트레스 증가하던 시기에 소음 크기뿐만 아니라 내가 소음의 예측과 통제, 요거에 대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음 중단 버튼이 있다면,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내가 언제든지 이 소음을 끌 수 있다면 스트레스 덜 받을까? 참가자들이 정말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방에다가 딱 가둬놨어요. 그리고 퍼즐 풀기, 문장 교정,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방 안의 소음을 멈출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너무 힘들면 눌러라. 근데 버튼을 누르면 실험한 데이터가 무효가 되니까 웬만하면 누르지 마라. 근데 B는 그런 얘기가 없어. 예측 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행동은 어때요? 실제 얘네가 눌렀을까? 아니지, 얘네는 이거 누르면 데이터 무효된다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버튼이 있음에도 대부분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버튼 누를 수 있다고 했죠. 과제를 훨씬 더 잘 수행했어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분이라고 할게요. 20분 동안 소음 속에서 집중력 유지야. B도 똑같아. 20분 동안 소음에서 집중.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아. 왜? 안 눌렀으니까. 근데 업무 역량이 어디가 훨씬 더 작업 수행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엄청 낮아진다는 거예요. 작업 수행 능력 저하, 무력감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돈을 벌수록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통장에 1억이 있는 순간 이게 더 올라가. 내가 언제든 이걸 험으로서 나 저거 쓸 수 있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야. 뭐예요? 예측과 통제가 올라가요. 돈을 모아본 놈들이 잘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게 없는 상태로 둘 다 안 쓰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소음이 있는 거야. 주변에서 우리에게 소음은 뭐예요? 소비를 향한 소음은 뭐예요?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안 쓰고 버티는 거야. 근데 그거에 향한 소음은 뭐야? 광고들, 아니면 뭔가 샀다는 부러움, 소음들이 쏟아져. 그 시간은 똑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내 할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뭐예요? 작업 수행 능력 저하, 무력감 이런 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들 만나면 뭐예요? 저희 옛날에는 뭐예요? 옷 비싼 거 사고 비싼 차 타고 이러면 금수저처럼 보일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똑같이 놀고 있지만요, 분명히 내 친구도 놀고 있고 나도 놀고 있어. 근데 우리 큰아빠가 하는 회사 들어가면 돼. 인간관계에서도 막 화내고 그래요? 화나? 소음이 있어도 스트레스 덜 받아. 진짜로. 인간은 예측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했을 때 훨씬 더 똑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이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돈이 주는 게 뭐예요? 통제감이라는 거야.
내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환경이라는 거 자연 이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주변 세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 상황에 훨씬 더 잘 적응한다는 거. 반면에 내가 예측도 안 되고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무력감을 유발하고 과제 수행 능력이 엄청 떨어진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예측과 통제는 고통을 낮춘다. 근데 뭐냐면 기쁨도 낮춰요. 왜 얘네가 도전을 하냐면요. 너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기쁨이 낮아져. 왜? 도파민은 예측이 안 될 때, 기대가 깨질 때, 우와 예측 이상의 뭔가 나올 때,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나 공간 배치를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거나 이런 걸 갖는 게 업무 효율과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음을 문제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통제한다. 이 마음가짐만으로도, 아니면 그런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인간을 넣어야 돼. 인간은 뭐야? 인간은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희 애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서 저희 애가 TV를 안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아빠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애한테 줬어요. 그 채널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어. 우리 애 입장에서 너무 몰입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측한 컨텐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 같은 컨텐츠가 나와. 내가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끄고 싶을 때 끈단 말이야. 예측과 통제 가능성이 저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계속할지 그만둘지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 이 믿음이 전형적인 내부 통제적 사고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고, 내부에 집중할수록 내부가 커지고, 외부에 집중할수록 나를 외부가 밀어내, 내가 짜가지고. 내부 통제적 사고를 둘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인식이 무력감을 이겨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내 자유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공간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걸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라는 이 자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 거기서 소리를 지를지 반항을 할지, 반항했다 죽이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내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아픈 소리 지르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그 현재 반응을 두는 것과 나와의 거리를 두는 것, 그렇게 고통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한테 과거에 정말 내가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그걸 다시 느껴봐. POV로. POV 뭐예요? Point of View. 1인칭으로. A 집단은 1인칭으로 이걸 생각하라 그랬어. 어떤 나의 사건을. 다른 집단은 3인칭. 파리뷰라고 할까요? 하여튼 여튼 벽에 붙은 파리가 바라보는 감각으로 나를 관찰하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걸 했더니 이게 뭐예요? 똑같은 사건이야.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만 바꿨어. 유사과학이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라는 거야. 파리의 눈으로 내가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둬서 나를 보려고 노력한, 실제는 똑같죠. 실제 떠오르는 사건은 똑같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뭔가 사건이야. 그런데 그 제3자의 눈으로 자신을 본 그룹의 심박수는, 그 혈압도 훨씬 더 낮았다는 거예요. 감정적 고통을 훨씬 덜 느꼈어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고통을 영화 속 장면처럼 객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깊이 빠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면 그 문제들이 나한테 너무 크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면 뭐예요? 물론 아프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아파진다. 그러니까 통제권, 거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바둑도 내가 훈수 둘라 그러면 잘 보인다는 거 아니야. 장기도 그렇고. 근데 너무 몰입해. 우리 애처럼. 너무 빠져서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조차, 실체가 있는 물리적 고통, 그거는 내가 선택이라고 믿을 때 덜 아프게 느껴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제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통제할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그냥 도망쳐도 돼. 그냥 그만둬도 되고, 다 도전해도 되고, 여러분 선택이야. 그러면 너는 왜 맨날 도전하라 그러냐?
왜 맨날 움직이라 그러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채널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수는 있죠. 당연히 실제 움직이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가 못 되잖아. 사실 메이저가 못 되는 건 제가 재미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여튼 진짜 그러냐, 사람들한테 차가운 얼음물에 손 넣게 했어요. 여러분들 얼음물 지금 말로 들으니까 뭐야, 우리가 거리가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얼음물에 손 넣어봐요. 그거 얼마나 넣고 있을지. 그럼 언제든 손을 빼도 된다. 명확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가짜 사나이 이런 거 보면은 종 들고 다니면서 치면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명확한 선택권을 딱 부여했을 때 신체적 고통도 더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요, 강요된 고난, 거기에는 완전 버틸 수가 없다. 강요된 고난에는. 근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옛날 말이라서 젊을 때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통증이, 그 고통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 부러질까 봐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 이거 여기 앉아있는 게 뭐예요? 이 친구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한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 선택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 그거 뭐예요? 능동성이에요. 능동성.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 내가 선택했잖아요. 탓하기 시작하면 고통이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예측과 통제, 거리와 관찰, 선택과 능동성. 이 네 개가 다른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에고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나를 잃어버리라는 강요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지. 나대지 마. 그거 하지 마. 너 의견 말하지 마. 아파도 참아. 그거 하지 마. 저는 나를 잃어버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세대는 좀 다르대요. MZ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들은 나를 챙기잖아요. 우리는 안 챙기잖아. 우리 군대에서 빠따 맞아도 그게 빠따 맞은 놈이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거지. 특히 우리 40대 또래들 보면 나를 너무 잃어버렸어. 물론 뭐 나르시스트가 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지만 너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제 쥐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